2025년 11월 7일, 이날 한국 증시에는 말 그대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4천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죠. 그날 시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바빴는데 어떤 주식들은 살아남은 걸 넘어서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먼저 그날 시장이 받은 충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습자, 마이너스 72.69포인트. 이게 그날 코스피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 번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 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코스피가 1.81% 빠졌고요. 변동성이 원래 더 큰 코스닥은 무려 2.38%나 급락했어요. 이건 시장 전체가 위험 자산은 일단 던지고 보자는 분위기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4천선이란 숫자의 상징성이에요. 이게 그냥 선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아직 괜찮아, 상승장이야 라고 믿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 그런 심리적인 방어선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열흘 만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진짜 위험하다는 신호가 시장 전체로 쫙 퍼져나간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난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되게 의외인데 이 폭풍의 진원지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미국이었죠. 미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악재가, 그것도 3개나 동시에 빵 터져버렸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죠.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고요. 둘째,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갑자기 확 빠지면서 AI 거품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린다는 소식까지. 이게 다 겹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국발 악재는요, 금융시장의 가장 예민한 부분, 바로 환율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확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450원대 후반까지 그냥 치솟아 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나중에 이걸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잖아요.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험 하나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이고 일단 팔고 나가자. 이런 스탠스로 확 돌아선 거고 이게 우리 증시를 무너뜨린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려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던진 물량들, 이걸 과연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그날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날의 상황을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외국인이란 기관,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쪽에서 거의 7천억 원어치를 쏟아냈는데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남김없이 다 사들인 거예요. 정말 완벽한 데칸코마니 같죠? 이 양쪽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미국발 악재 같은 거시적인 위험 신호를 보고 일단 빼자는 전략적 후퇴를 한 거죠.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싸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에 뛰어든 거고요. 말하자면 차가운 이성에 기반한 매도세하고 다시 오를 거야 라는 희망에 기반한 매수세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패닉에 빠져서 팔고 다른 한쪽은 희망을 품고 사는 동안에 이런 시장 분위기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갈 길을 간 진짜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숫자 믿어지시나요? 시장이 온통 파란불이었던 바로 그날 딱 한 종목이 하루 만에 기록한 수익률입니다. 무려 플러스 300%. 그 주인공은 바로 이노테트라는 회사였습니다. 막 상장한 신규 상장주였죠. 보통 공모가의 4배로 마감하면
따따블이라는 속어를 쓰는데 시장의 모든 돈이 다른 곳은 쳐다도 안 보고 오직 이 새 주식 하나에만 미친 듯이 쏠리면서 만들어낸 정말 기이한 결과였어요.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였던 셈이죠. 근데 이노테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날 폭락장 속에서도 이상하게 빨간불을 켠 종목들을 묶어보니까 몇 가지 뚜렷한 테마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재선을 예상하고 이 주식 오르겠다 싶었던 정책 관련주들, 또 개인들이 정말 꾸준히 사모았던 카카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쪽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혼자서 엄청난 재료로 급등한 펩트론 같은 종목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를 하나 봐야 합니다. 특히 개인들이 이렇게 밀어올린 카카오 같은 종목들 말이에요.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재무 상태는 사실 썩 좋지 않고 기관이랑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회사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니라 오직 사는 힘 하나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이런 주가는 그 힘이 빠지는 순간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는 시장의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딱 3가지 신호로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이 3가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환율.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로 좀 안정되어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 12월에 있을 미국 FOMC 회의 결과.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나와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거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진짜 실적과 기술을 가진 기업만 살아남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점,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5년 11월 7일, 이 하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 셈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그저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찾아낼 것인가? 어쩌면 시장의 공포와 기회는 언제나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